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의 5번째 강의입니다. 미친 세상에서 사는 법. 오래간만이죠. 제가 지난번 강의를 3월 20 며칠 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를 올리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셨습니다. 댓글, 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빨리 강의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딱 2분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명상을 등한히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명상하는 시간을 늘렸고 책을 좀 보느라고 강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명상을 하다 보니까 말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들, 안 해도 될 말들, 또 말대꾸를 하다 보면 남의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줄이게 되고 집과 병원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죠. 또한 전화도 많이 줄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단축 번호를 누르려다가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전화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전화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스님들이 그 무건수행을 하죠. 2달, 석 달 이럴 때 말을 해서 자꾸 입으로 짓는 죄를 줄이자는 목적도 있지만 좀 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말이란 우리가 많이 하지만 대부분 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어제 본 드라마, 연예인들의 동정, 만만한 이제 친구들 씹어대기, 정치인들에 대한 험담, 뭐 나라꼴이 엉망이라는 그런 걱정들. 사실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사람들은 모두 외부 세상에 대한 걱정과 관심들 뿐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말이란 게 참 시간만 죽일 뿐 도대체 쓸데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 시간이 늘어나니까 말이 하기 싫어지고, 말을 하기 싫어지니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고, 전화도 하지 않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원고를 쓰는 것도 조금 뜸하게 되고, 제 호흡 들여다보는 게 더 재미가 있고, 오로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을 보내느라고 강의를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제 제 내면만 들여다보고, 저는 점심은 먹지 않거든요. 점심에는 꼭 우리 병원 뒤에 봉화산에 올라가는데 사부작 산에 올라가면서 왼발 오른발 거기에 또 집중하고, 휴일에는 또 벤치에 앉아서 심호흡하다가 책을 보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 빠져들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게 늦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강의를 올리는 목적은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함도 아니고 제 잘난 체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저 저를 위해서 할 뿐입니다. 제가 재밌어서 할 뿐이죠. 원고를 쓰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리고 강의를 녹화하고 나면 제 생각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활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떤 타이틀을 얻고자 함도 없고, 유명한 뭐 스타 강사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저 혼자만의 시간과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을 뿐입니다. 좀 더 욕심이 있다면 제가 명상이나 수행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고 생각이 떠오르면 원고로 그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또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그게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더욱 잘 된 일이죠. 어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오셨어요. 병원에. 제 강의를 보고 그렇게 오셨는데, 한 20대 초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에, 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대요. 생각에 속고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에 속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강의 한 보람이 있다. 20대 초반에 생각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 30대나 40대 되면 공중부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는 맨날 당구장에서 당구나 치고 아니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졸업을 할까 뭐 그런 것들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강의를 그 원고는 쓴 건 있으니까 강의를 꼭 올려야 되겠다. 빨리. 응?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탄도 하고 정말 칭찬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하고 연휴에도 뭐 여행을 다니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뭐 그런 걸 즐기지 않습니다. 몇 번 가봤더니 저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디 재미있으면 정말 굉장히 몰입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여행은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오로지 이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일요일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호흡도 보고 낮잠도 자기도 하고 책도 보다가 그렇게 옵니다. 그래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휴식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런 생활은 명상을 시작하면서 점점 더 굳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게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우리 의과대학 졸업 25주년 기념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지 않았고, 그 의과대학 그 한참 팔팔할 때 6년간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사은회에도 또 25주년 졸업 제 상봉 기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을 하고 연락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그런 흐름들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겁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활이 제게 잘 맞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생각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나를 생각들이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변덕을 떨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지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 열심히 명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경지에 이른 건 아닙니다. 그저 조금 마음에 대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저 생각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른다는 정도를 마음으로 느낄 뿐입니다. 여전히 저는 작은 일에 화가 나고 짜증도 내고 쓸데없는 일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속상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환자분이랑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그냥 이메일로 이런저런 요구들을 하고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처음에는 그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에서는 그렇게 인자하시고 뭐 이런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데 저 인자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안 들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 책 안 팔아줬다고 내 친구 돌 들고 찍으러 가려고 그랬다고. 환자랑 싸운 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 어떨 때는 그 환자랑 갈등도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요. 또 뭐 이상한 민간요법 그거 신봉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화롭고 온유하고 항상 변함없으리란 기대입니다. 하지만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런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거리를 두고 보는 힘이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불자가 스님이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스님을 시험해 볼 겸 스님을 집에 초대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스님의 방에 들여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물었죠. 스님,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자는 다시는 그 스님의 뒷바라지를 안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행이나 마음 공부는 이 스님처럼 감정이 메마른 로봇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를 보면 정말 아름답다, 안고 싶다 등 그런 감정이 올라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런 감정을 지켜보고 그게 일시적이고 변하고 결국 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수행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때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태평하고 어떤 일이 닥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도 TV를 봅니다. 좋아합니다.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다큐 채널 열심히 보셨거든요. 그래서 뭐 다큐 채널 뭐가 저렇게 재미있으실까 그랬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TV는 딱 채널 3개만 보는데 히스토리 채널이랑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넷지오 와일드 이렇게 3개의 채널만 보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채널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강의에도 많이 써먹었거든요.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의 기원, 우주의 탄생과 그 진행 과정, 또 우리 지구가 어떻게 앞으로 소멸될 것인지. 우리 지구는 한 5억 년 정도면 이제 이 지상에서 생물이 모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책으로 공부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제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큐 채널에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문을 보지 않은 지 오래됐고 저녁 뉴스를 보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신문과 뉴스를 봅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이 전혀 정보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 사기, 정치인들의 그 부정부패, 사이비 종교인의 부정축제, 그것을 또 숨기고 또 사이비 종교인을 또 보호하기 위한 광신도들. 도대체 이런 정보들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의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들을 많이 볼수록 특히 TV처럼 시각적인 자극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과 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포와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커질 뿐이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여져서 열심히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들은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데 말입니다. 도리어 정신건강에 해롭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드라마에 빠져 지내죠. 근데 드라마도 이제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는 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자꾸 끌어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나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 자신을 바쳤다든지, 그래서 결국 원수를 갚았다든지, 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얼핏 드라마 결말을 보면은 권선징악처럼 보이지만 그 복수를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인공이 갖는
인간의 악마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지 않게 되죠. 또한 그 복수를 하기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 원수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평생 그 사람에게 붙잡혀 지내서 사실은 자신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도 그 가해자에게 붙잡혀 지내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면서 복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른 채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드라마에서는 용서와 화해, 평화는 존재하지 않죠. 그건 너무 싱겁잖아요. 이게 뭐야, 결말이. 이게 너무 뻔하지 않아? 너무나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런 결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마지막 막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 이제 작가들이 써먹으면은 대박 날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을 사귀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어머니더라. 어떻습니까? 너무 자극적이다 못해 좀 변태적인가요? 예, 어찌됐든. 또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인공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돈이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주인공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리만족이죠. 지금의 세상은 사실 어떤 면에서 미쳐 있습니다. 미친 세상이죠. 모두들 행복을 꿈꾸면서도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사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행복한 그런 계기가 됐더란 겁니다. 그거 두 가지가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들, 그것들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더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도리어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인간의 맹목성에 대한 실험을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큐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십시오. 책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줄을 섭니다. 그러면 영문도 모른 채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쓰죠. 그렇게 해서 큰 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사람이 줄을 섰다는 이유로.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된 실험자죠. 그 사람이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따라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앞질러 가면 뒤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전부 따라가면서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맹목성과 강박관념이죠. 남들이 따라하는 것이 안전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참 자기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두 똑같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똑같은 성형수술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마치 쥐들이 떼를 지어서 가다가 맨 앞에 선 쥐가 강물에 빠져 죽으면 나머지 쥐들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강물에 다 빠져 죽는 것과 꼭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걸 맹목적으로 따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수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현대사회의 돈은 안전이고 자신을 지켜주는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갈증만 일어나고 우리는 그저 더 많은 돈과 지위, 타이틀, 명예가 있다면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 뿐이죠. 사람들은 착각해요.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남들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란. 그걸 잃게 되면 자신은 갑작스럽게 무능하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남들의 존경을 잃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달리기 시작한 자동차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은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멈추는 이가 없습니다. 그 실험에 나왔던 예처럼 앞사람이 춤을 추니까 그저 따라서 춤을 추면서 계속 따라갈 뿐입니다. 그 춤이 흥겹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건지 하면서도 계속 그 대열에서 이탈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는 끔찍이 아끼죠. 좋다는 음식, 좋다는 약초, 좋다는 것이라면 진짜 환장해서 먹어댑니다. 남들이 좋다면 따라하죠. 한동안 또 효소 열풍 불었잖아요. 결국은 지금 효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탕덩어리라는 것에 이제 불과하고 효소로 암을 고쳤다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싹 다 들어갔어요. 그냥 암 치료 다 받고 시골에서 생활하니까 재발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효소 치료하다가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예? 또한 몸을 이제 치장하고 몸매를 유지하고 얼굴을 매만지는 데는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고 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몸을 치장하고 오래 살아도 결국 그것은 다 쓰러지죠. 다 없어집니다. 항상 그리고 마음은 불안정하고 또 불행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들에게 그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도 됩니다. 남들은 사실 내 능력이나 재산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잠깐 부러워할 뿐이지. 그러고 말죠. 그저 자신만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의미한 대열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왜 앞사람을 따라서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죠. 그 방법이 이 세상의 법칙과 동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어쩌면 진리의 눈으로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의 법칙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고 혼자 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자기가 만드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쯤은 안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 남을 따라서 추는 춤을 그만 추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친 세상에서 무의미한 춤을 추자고 자꾸만 꼬드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춤을 추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했더니 혀가 너무 꼬이네.